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 악마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악마가 있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8월 숙박비 4만 원 시비 끝에 이 투숙객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사건입니다. 네. 그때 당시 한강 시신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이 장대호가 어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더욱더 섬뜩합니다. 법정에 나오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장대호인데 보세요.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밖에 취재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왼손을 들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인사를 건넵니다. 저게 사람을 죽인 사람의 표정일 수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저런 손동작이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냥 진짜 무슨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예인들이 입국장에 들어올 때 팬들이 와 소리 지르면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때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대호가 지금 법정에 들어서면서 네. 아주 고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지가 무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 마냥 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장대호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한 적 없고요. 심지어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뭐 더더군다나 검찰에서는 그 얘기도 했어요. 용서받고 싶지도 않고 피해자 또 혹은 피해자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다. 그리고 나 사형당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 했던 사람이고요. 이거 말고도 법정에서 그 유가족들한테 윙크 보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윙크까지 했다고요? 예, 미소를 띠고 윙크 보내고 이랬던 사람이고요. 네. 지금 저거 1심 재판 가는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자기 형량이 떨어질 때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뻣뻣하게 고개 들고 방청석도 쳐다보고 아주 뭐 여유 있게 그 자신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저 사람이 정상은 아니죠. 장대호 진짜 왜 그럴까요? 본인만 생각하지만 본인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와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정말로 장대호의 과거 그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때마다요. 뉴스파이터가 참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시잖아요. 저 장면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조금의 양심의 가책 눈꼽만큼도 없고 양지민 변호사님 저 때부터의 태도가 지금 어제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법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이제 모습까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장대호가 법정에서의 태도도 저런 태도와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는 그 사람이 진술하는 그 말 워딩 자체도 보지만 어떤 태도로 재판을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봅니다. 그래서 장대호가 사실은 말은 그랬어요. 변론 과정에서는 내가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해달라라는 이제 변호인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취지로 감형을 얘기하는 적도 있었지만 하지만 재판의 전 취지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가 있다. 그리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변호인은 아까 이제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해달라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범행이 발각된 후에 내가 정말 뉘우치면서 자백을 하는 것 역시도 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하지만 장대우 같은 경우에 이제 자술은 실제로 본인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는 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팩트로 보자면 장대우가 자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이것이 감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양형에 이제 반영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 자수 관련돼서 좀 그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이 장대우가 이랬답니다. 이제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당연히 경찰이 압박이 들어오죠. 이제 본인이 곧 검거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수를 할 것인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대요. 장대우가. 근데 가만히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본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자수를 해서 억울한 사항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를 이걸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수를 선택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건 진정한 자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 말까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앞서 재판부 얘기가 지금 재판부도 즉 법관들도 인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법정 태도를 보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서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박준 변호사님. 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렇게 또 선고를 하는가 봐요. 안 됩니다. 이런 선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아.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그리고 가석방이나 그 행형 관련돼서는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가석방 주라 말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1일부터 그 이후로 사형이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한데 네. 재판부에서는 여러 명을 살해했는 경우를 말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명 정도 살해했다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안 하는 게 좀 최근에 좀 추세입니다. 한 20년 전이나 그 전이라면 사형 선고가 일반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 때문에 사형 선고를 못한 걸로 보이고요. 네.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면서 가석방을 하지 말라라고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 가석방 하라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무기징역은 기한이 없는 징역입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석방이 지금 가능한 게 현행 법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20년 네.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군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도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판결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감정까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읽어드릴게요. 가석방 없이 이런 표현의 판결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뉴스파이트 하면서요.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봐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장대호가 만약의 경우에 가석방돼 사회로 다시 나오면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기분 나쁘면 누구든지 또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회적으로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거는 뭐 흉기와도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저런 사람이 사회를 돌아다닌다. 네.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네.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타까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박 변호사 얘기했듯이 재판부가 저렇게 얘기했더라도 20년 후에 가석방이 된다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사형을 언도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가 얘기하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윙크하고요. 본인한테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였어요. 그때 피해자 가족을 향해서 윙크를 했다니까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가 큰데 거기다 두고 윙크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저는 정말 사회 부적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형이 집행이 아니죠. 선고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선고를 지켜본 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얼마나 진짜 억장이 천불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도 좋다고 지금 열심히 살아나갔지만은 대한민국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두번 세 번씩 집에서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 나오면 못 나와도 평생 못 나오는 해서 나는 이렇게. 유족들의 저 심정 저희가 어떻게 뭐 다 헤아리겠습니까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판사님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그 립서비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를 하신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판사님은 선고하는 것까지가 판사의 의무예요. 그 이후에 집행 여부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제 아마 그 이 재판장이 답답하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에 명기돼 있어요. 유기징역은 아마 형기의 3분의 1만 살고 나면 나갈 수 있고,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건 법이 그러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형벌 체계에서 사형은 존재합니다. 그건 명백히 존재합니다. 네. 아직까지 무슨 감형 없는 뭐 종신형이라든지 뭐 이 그 합산형이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사형을 안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영구격리의 취지에서. 그런데 이 경우라면 지금 이제 판사님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그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 20년 넘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겠죠. 사형을 선고하면 상징적 의미라도 그렇고요. 네. 사형을 선고하면 이 사람이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 사람을 영구격리하는 겁니다. 재판장 말대로. 네. 그렇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시면서 영구격리라는 용어를 쓰시면은 그거는 안 맞죠, 이치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속히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네. 이 형법 체계에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든지 만약에 네. 사형을 집행 안 하려면 네. 합산형에서 뭐 200년, 300년을 때리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유족분들이 저렇게 억울하는 부분도 이런 말이 말 표현에 그칠 뿐이지 20년 지나면 나오지 않겠냐, 바로 그런 데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재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